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엠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쉬는 날인지 어제 저녁 늦게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너무 일찍 눈이 떠져 버렸어요. 지금 시간이 4시 20분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가장 기본이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할수록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영상에서는 지나고 보면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분양할 당시에는 저렇게 좋았던 건물이었을까, 저렇게 가치 있는 건물이었을까 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빛을 발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2년 13년도에 가산동에 대성 디폴리스를 분양 대행을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대성 디폴리스가 가산동에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건물이었죠. 연면적이 5만 평 정도가 됐고 30층짜리 트윈타워 건물이었는데 분양이 정말 안 됐었습니다. 정말 안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산동 대성 디폴리스의 유일한 틈새가 뭐였냐면 산업단지 공단 제외 지역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보시면은 지도에서 참 아이러니하게 가산동에 붙어 있으면서 산업단지 공단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지역, 그 대성 디폴리스하고 대륙 5차, 6차, 7차 여기가 그 산업단지 공단에서 제외 지역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분양 대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전략으로 세운 게, 그러면은 투자자를 유치를 한번 해보자. 투자자를 한번 유치를 해서 이렇게 임대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산동 대성 디폴리스가 가장 작은 평수가 전용 면적이 20평이었고요. 대부분 30평, 40평 이 정도 때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된 것들이 전용 면적 20평짜리를 반으로 잘라서 전용 10평짜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1,270만 원의 임대를 맞추는 이런 형태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수익률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그 칸막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모든 전용 10평대의 시초가 됐던 게 사실은 거기가 시초가 됐어요. 거기서 착안이 됐고 그 다음 현장에서부터 이게 조금씩 적용이 됐고 완전히 이제 장착이 되기까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잘라서 이렇게 제공을 했다는 것을 맨 처음에 시작해서 투자자를 유치를 했고, 그 시기가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조금은 그 노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안정적인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대한민국에서 생겨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져서 처음으로 3%대 초반대 금리를 보였던 시기가 사실은 그때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80%를 대출을 받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20평짜리를 전용 20평짜리를 반 잘라서 거기서 호실을 이렇게 1,060만 원, 1,070만 원을 이렇게 맞추더라도 수익률이 거의 한 20% 육박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임대가 그렇게 맞춰졌고요.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이 어마어마한 배후에, 쉽게 얘기하면 가산 디지털 단지 안쪽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임대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제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의 이 풍부한 임대 수요를 이 건물에서 다 땡겨버렸던 거예요. 이 건물에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단기간에 이거를 분양을 칠 수 있었고 분양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분양할 당시에는 분양 대행사 대표로서 이렇게 움직였지만 사실은
이 정도까지 후광을 보고 효과를 볼 거라고는 저도 사실은 판단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났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가산동이 굉장히 소형 평수에 대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산동에 소형 평수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20평, 30평대가 거의 대부분 작은 평수였는데 거기서 더 작은 호실들을 찾아보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산동의 소형 평수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산업단지 공단 제외 지역이라는 이 장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후광을 보고 또 언제든지 임대사업자가 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임대사업자들이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까지도 되어버린 게 이 가산동 대성 디폴리스가 중요한 케이스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 2012년 13년도 지금으로 따지면 한 6년 7년 정도의 기간 정도에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현업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가장 투자적으로도 봤을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투자로서는 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언제든지 뭐 돈 버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 되었다. 굉장히 틈새로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되었다. 그게 가산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후광을 볼 수 있었던 대성 디폴리스 건물이었다. 이런 건물들이 사실은 몇 군데가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몇 군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물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느낌상으로 조금 본 곳은 그 광명역 자이타워가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광명역 자이타워가.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그 가치를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KTX역에 그다음에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이 후광이 아직까지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이제 그 후광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매매가 분양가를 굉장히 많이 감당해야 될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 정도까지 시각을 못 봐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봤을 때 현업에 있고 오랫동안 일한 사람도 볼까 말까 한 시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광명역 같은 경우가 왜 임대 부분에서 조금 더 탁월하냐면 이제 그런 외부로의 교통망 그 다음에 외부로 이렇게 많이 출장을 자주 다닌다거나 그런 것들을 꼭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런 데를 의외로 괜찮은 우량한 업체를 그래도 임대를 처음에 한번 맞추면 굉장히 오랫동안 임대 공실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시에는 지금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건물이 한 5만 평 건물이 한꺼번에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 임대가 약간 정체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건으로는 괜찮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제가 조금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약간 이제 건물이 완공되고 들어간 건물에 한해서 나올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 왜 그러냐면 괜히 다른 사람의 현장을 뭐 저희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많은 구독자는 아니지만 제가 뭐 좋다 싫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이미 이제 검증이 된 것들, 이미 입주가 된 것들, 준공이 된 것들에 한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새롭게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고 바라볼 때 시각에서만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고 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4시 반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루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휴일인데 쉬고 계실 분들은 쉬시고 또 일하실 분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좋으니까요. 운동을 하셔도 좋은 날 같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왜 유튜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그렇게 집착하는지 좀 알겠어요. 예, 좀 도와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힘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